옛날 옛적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광활하고 푸르른 바다 위 모험심과 욕망의 향기를 그득히 채우고 항해 중인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작고 크다 라는 두 개의 반열을 합하여 표현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배에는 해파리 탐사라는 상호 목표 아래 각자의 작고 큰 목적을 가지고 승선한 다채로운 매력의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깐, 해파리 탐사요? 이 내용은 임선호 작가의 단편소설 빛이 나지 않아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죠. 어느 날부턴가 빛이 나는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이 해파리로 변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광 해파리를 찾으러 모여들기 시작했죠. 자, 이제 다시 작고 큰 배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부터 배에 승선한 다채로운 선원들 중 가장 돋보이는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빨간 모자가 기묘하게 어울리는 이 소녀는 해파리로 변한 애인을 찾기 위해 배에 올랐다는 비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는 자신에게 닥친 혹독하고 잔인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애인과 함께 현악기를 연주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시도 때도 없이 기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평소 기타리스트를 동경했기에 똥마려운 줄도 모르고 기타를 쳤습니다. 그러나 기타와 함께라면 항상 희열만 가득할 것 같은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깊은 슬픔의 향기가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에 같이 탄 선원들도 소년의 슬픔을 헤아리는지 그의 독특한 집착을 존중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이 개새끼야!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소년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슬플 때나 잘 때도 본인의 존재 가치에 무의미함을 느낄 때나 의미 없는 염세주의가 닥쳐올 때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1년간 해파리 낚시에 실패한 낚시꾼이 방해할 때나 배의 선원들이 다정하게 소년에게 말을 걸 때도 심지어는 영화 감독이 컷을 외칠 때도 그는 꿋꿋이 기타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구일지라도 이 상황이 웨스 앤더슨의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된 학생 영화의 시나리오일지라도 그의 기타 연주는 진짜였습니다. 비록 그가 21년간 모태솔로인 무명 배우일지라도 그의 깊은 그리움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화일지라도 이 공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실존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은 그에게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지도요. 옛날 옛적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광활하고 푸른 스튜디오 안에 그리움과 슬픔의 향기를 그득히 채우고 연기 중인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였고 소년이었고 기타였고 연주였습니다.